자, 이번 시간은 이제 53페이지 등록사항 봅니다. 등록사항. 자, 등록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거의 뭐 한 2문제 정도, 적게는 하나, 많게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자, 지적 공부에 보시면 지적 공부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대장과 그 다음에 도면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본 과정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별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내용을 그냥 복습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아마 편안하게 12문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하실 때 어떤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돌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지적 같은 경우는 그냥 책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책에 있는 것만. 그리고 필기 노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12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거를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믿고 보시면 돼요. 믿고. 자, 도면에는 이제 무엇이 있냐면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무엇이 있다?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임야도라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대장에는 총 몇 개가 있어요? 대장에는 이제 4개가 있죠.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존재하죠. 자, 이렇게 이제 지적 공부가 있는데, 이러한 지적 공부에는 등록사항이 크게 3개죠.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라 하면 무엇이다?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토지 표시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고요. 고유번호라는 것도 들어가죠. 고유번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면번호라는 것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뭐를 치는 거야?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OX를 치자 이거죠. 이 안에서 OX를 치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먼저 교재 54페이지를 보시면, 55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의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 나옵니다. 먼저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대한 등록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이제 토지대장이 먼저 만들어졌죠. 왜 토지대장이 먼저 만들어졌냐면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토지대장이고, 이때 당시 누락된 토지를 1918년도에 임야조사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임야대장입니다. 됐죠? 개념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어떠한 내용들을 등록을 하고 있느냐? 기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 그거를 잘 그려보시면 자연스럽게 등록사항도 정리가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고유번호가 들어갑니다. 고유번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들어가고 지번이 들어갑니다. 소재와 지번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소재와 지번하면 모든 지적 공부에 요거 기억하셔야죠.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타이틀이 들어가겠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식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비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장번호 들어가고,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다 기록하다 보니까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 장에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이 들어가고 도면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런 도면 번호가 여기서 왜 들어가느냐? 개념 설명해 드리면, 왜 토지대장에 도면 번호가 들어가야 되느냐? 토지대장에는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경계는 지적도라든지 지적도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대장을 봐서는 경계를 알 수 없으니까 경계가 궁금하면 도면을 가서 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면 번호를 써주면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면 번호를 찾아보면 거기에 요 필지가 딱 그려져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도면 번호 써주는 거야. 축척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세등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등분을 딱 합니다. 이쪽에다가는 토지의 뭐를 기록하고 표시를 기록하고 이쪽에다가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이쪽에다가는 기타적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 목, 그 다음에 면, 적. 자, 지목과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그럼 거기 뭐를 써라? 사유를 쓰라 이겁니다. 자, 지목 어떻게 쓴다 그래? 지목.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을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목장용지는 코드 번호가 4번이거든요. 목장용지라고 쓰는 겁니다.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써주는 거죠. 사유 신규등록이면 신규등록 이렇게 딱 써주는 겁니다. 요거 사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를 쓰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쓰자.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자의 무엇? 성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신규등록에서도 토지의 표시에서도 이동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소유자도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를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자, 요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대장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래요. 소대장. 그리고 여기 목도장, 축도장. 지목이 등록되는 경우는 축척도 등록된다. 면적은 어디에만? 장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다 뭐를 쓴다? 기타적인 내용 쓰는 지가하고 무엇을 쓴다? 등급을 씁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지가의 개념은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되더라 이겁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게 뭐라고 나오면 틀릴까요? 표준지가 그럼 틀리더라. 표준지가라고 나오면 얘는 틀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기에 토지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9회까지 시험을 봤었는데 토지대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더라 이겁니다. 등록사항이다. 등록사항.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참고적으로 보면 이 고유번호는 전체 몇 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19자리로 구성을 하고 있죠. 19자리. 개개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필지의 경우에는 필지마다 붙이는 그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 그래서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대장을 구분해주고 지번을 나타내주더라 이겁니다. 지번을 나타내주는데 행정구역은 전체 몇 자리로? 19자리 중에 10자리로 대장을 구분하는 코드는 한 자리로 지번은 몇 자리로? 8자리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겁니다. 둘, 셋, 둘이죠. 둘, 셋, 둘 이렇게 표현된다. 둘, 셋, 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이렇게 대장은 1이 있고 2가 있다. 3 없어요. 8, 9. 1, 2, 8, 9인데 8, 9는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에 써있듯이 1은 바로 무엇이다?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과거에는 3이 있었는데 그 3이 바로 경계점 좌표등록부인데 그거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8은 무엇이다? 토지대장 폐쇄. 9는 무엇이다? 임야대장 폐쇄를 나타내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8은 4사로 나눠지는 거죠. 지번, 본번. 본번 4자리하고 그 다음에 부번 몇 자리로 나눠진다? 4자리로 나타내준다 이겁니다. 자,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이 안 된다 그랬어요?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만 등록이 된다. 따라서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는 고유번호는 등록되지 않고요. 이러한 고유번호는 이렇게 3개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고유번호를 가지고는 지목을 알 수 없고 소유자도 알 수 없고 면적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체크할게요. 소재 지번은 몽땅이라 그랬죠. 여기 등록이 되고 목도장, 지목은 어디에 등록된다? 도장에. 여기서 장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면적은 어디에 등록이 돼요? 면적은 장에. 여기 등록되죠? 경계는 우리가 지적에서 말하는 경계는 무슨 경계다? 도상 경계야. 여기 등록이 안 돼.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되니까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이 된다? 소대장이다 라고 하니까 등록이 되고 고유번호 들어가고 도면번호도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기타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토지의 등급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하면 이쪽에 있는 거 찾는 것이 기본이에요. 됐고요. 이제 55페이지 맨 중간에 표의 중간을 보시면 대장의 변동 일자 있죠. 요거 변동 일자. 요거 나중에 요 부분은 토지의 이동 쪽에 가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미리 여기서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증,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만약에 소유자를 정리했다면 등기 접수일자를 기록하는 거고요. 3번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신규 등록을 했다. 매립준공일을 기록하고 1번과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하기 때문에 그 결의 일자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2번에 나와 있죠. 고유번호 설명해드렸고요. 넘깁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나옵니다.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유지 연명부. 자,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필지를 A하고 B 2명 이상이 무엇하고 있을 때 2명 이상이 요 필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끝. 됐죠?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는 것을 공유지 연명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소재하고 뭐나 소재하고 지분은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A하고 B는 소유자죠.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리고 A와 B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나타내는 지분도 들어가야 되겠죠? 요 정도만 공유전명부에 들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소재지분 들어가고요. 지목은 안 들어가죠. 왜? 목도장이라 그랬죠. 여기서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해야 되니까 안 들어가고 면 장이니까 여기도 안 들어가고 경계와 좌표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고요. 소유자 들어갈 것이고 고유번호 들어가고 도면번호는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 공유전명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유전명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을 무엇하기 위해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최소한의 중복만을 딱 시켜놓고요. 불필요한 중복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공유전명부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가하고 등급을 딱 지웁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지목면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축척과 도면번호도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뭐야? 이와 같이 생긴 것이 바로 무엇이다? 공유지 연명부가 된다 이겁니다. 소유자 들어가죠? 따라서 소유자 들어가죠? 따라서 변동원인 변동일자도 들어갈 것이고요. 소재지번은 모든 다 등록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딱 넣어주면 여기다가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딱 나타내주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게 바로 공유지 연명부가 된다 이겁니다. 역시 공유지 연명부도 시험에
출자가 되는 것은 뭐만 출자가 돼요? 공의전명부의 등록사항만 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역시 대지권 등록부에서도 등록사항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 대지권 등록부 하면 뭘 생각하자 우리는? 집합건물을 생각하자 이거죠.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거 이렇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A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죠. 그럼 이 대지 사용권하고 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게끔 묶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대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대지권은 비율로서 갖고 있다, A는.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쓰면 건물에 여기 벽에 써져 있는 것, 즉 건물의 무엇이다? 건물의 명칭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에 뭐가 들어가요? 건물에 명칭이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 그리고 대지권에 무엇이 들어간다? 비율이 들어가요.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편 이렇게 플러스. 공의전명부에다가 플러스. 공의전명부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세 개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몇 개를 더 추가하면 된다? 요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표시와 대지권의 비율. 즉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지권의 무엇을 비율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듯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 요 지분은 공의전명부에도 들어가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 볼까요?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랑 요 위에 거랑 어때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5, 여기 X, 5, X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지분 들어가죠? 또 기타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건물의 명칭.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종류가 아니에요.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자, 대지권의 종류가 아니라 만약 여기에 대지권의 비율인데 만약에 대지권의 종류 그럼 틀려요. 조심하실 것. 대지권의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공의전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이 뭐냐라고 시험에 나왔잖아. 공의전명부하고. 그러면 지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잘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 좀 이따 보고요. 64페이지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옵니다. 64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죠? 그럼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나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으로서?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해의 형태로서 나타내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의 형태로서 나타내는 것을 경계점이라고 했죠. 이러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했을 때 작성하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계를 이렇게 도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존재하고요. 경계점을 좌표로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율은 대략적으로 얘가 한 9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얘가 10%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틀리든 맞든 중요하지 않고 도해가 훨씬 더 비율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아무데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이라든지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해서 축척 변경을 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뭐를 비치해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좌표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자라고 해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합니다. 이때 도면의 축척은 얼마다? 500분의 1입니다. 근데 농지의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1000분의 1이에요. 왜냐면 농지는 필지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축척이 좀 소축척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은 얼마까지 작성할 수 있냐면은 6000분의 1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경계점에 뭐만 등록하면 돼? 핵심은 요거죠. 경계점에 뭐만 등록하면 된다? 좌표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전유 부분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만 딱 해서 3등분만 딱 한다 그래. 이렇게. 뭐만 등록하면 돼? 좌표만 등록하면 돼. 좌표만. 그래서 XY가 이렇게 4개면 경계점이 4개면 4개에 대한 XY만 딱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좌표가 어느 점의 좌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호도라는 것을 그려줘요. 부호도라는 걸 그려줘서 1, 2, 3, 4, 1년번호를 쓰고 1, 2, 3, 4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부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요. 또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소재지분 들어가죠. 지목 안 들어가죠. 면적도 안 들어가죠. 경계 안 들어가죠. 그 대신에 요거 쏙 들어가는 거지. 소유자 안 들어가죠? 왜? 소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소 무엇이다? 소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고유번호 들어가고요. 도면번호도 들어갑니다. 왜 도면번호가 들어가냐면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별도의 뭐를 비치하라? 도면을 비치하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를 써줘야 돼요? 도면 번호를 여기다 딱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하면 뭐가 될까요? 소유자. 아니면은 경계는 어디? 경계와 경계점은 달라요. 경계는 선이고 경계점은 점이란 말이에요. 굴곡점. 이해하셨죠? 지목 면적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65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개념이 나옵니다. 평면직각 종횡선의 수치로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정밀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가 곤란하더라 이겁니다. 특징,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이러한 것들은 등록되지 않는다. 외울 필요 없죠. 당연히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2번 설명해드렸고 3번 역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도면을 비치해야 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좌표로 결정하는 겁니다. 좌표로. 경계의 결정도 무엇에 의한다? 경계의 결정도 좌표에 의해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것도 좌표에 의해서. 면적도 어떻게 구해요?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구하잖아. 됐죠? 그 정도. 5번 설명해드렸고 500인데 농지는 얼마다? 1000이다. 이때 시도지사의 승인 얻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6000까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문제가 두 가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어떤 특징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죠. 자, 토지대장을 한번 쭉 그려보면서 경계점 좌표등록부까지 왔는데 이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쪽 부분을 딱 보면 고유번호하고 소재와 지번은 단 한 번도 지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유번호라든지 소재와 지번은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도 고유번호 빼고요.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때문에 지우지 않은 것이고 이 고유번호는 그림에 안 들어가죠. 지적도라든지 임야도에는 등록이 안 돼. 근데 지금 이제 할 게 바로 뭐야? 지적도 임야도라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떤 이렇게 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이기 때문에 고유번호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앞쪽으로 오셔가지고요. 이제 도면을 봅니다.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59페이지를 보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도면. 그 도면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 역시 도면의 등록사항이 되게 중요한데 이 등록사항을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자, 도면. 자, 지적 도면에는 두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지적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임야도라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지적도는 축척이 몇 종류예요? 7종이고 임야도는 몇 종이다? 2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 축척이 2개밖에 없어요. 3000분의 1짜리하고 얼마? 3000분의 1짜리하고 6000분의 1짜리가 임야도에 무엇을 나타낸다? 축척을 나타냅니다.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이 임야도의 축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의 축척은 7종류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해마다 제가 설명할 때 똑같아요. 5, 6 얼마? 5 곱하기 6은 3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지적도의 축척 7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500짜리가 있고요. 600짜리가 있고 3000짜리가 있죠. 500 다음에 얼마? 1000. 600 다음에 얼마? 1200. 1200 다음에 얼마? 2400. 3000 다음에 얼마? 6000. 이렇게 7종류가 지적도의 법정 축척입니다. 축척 어떻게 표시하는? 축척은 n분의 1. 축척은 분수로서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다? 도상거리다 라고 했잖아요. 축척 n분의 1 이꼴 실제 거리분의 도상거리다 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5, 6, 30에서 이렇게 7종류가 지적도의 법정 축척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1500, 2000, 2500. 자, 5, 6, 30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축척들이에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1000 다음에 2000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00, 2000, 2500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거. 자, 역시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60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고 봐요. 자, 이렇게 도면에는 이렇게 도면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도각이라는 게 도각.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도각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각선. 그 좌측 하단하고요. 좌측 하단의 모서리하고 우측 상단의 모서리에는 값들이 써 있죠. 그걸 수치라고 합니다. 도각선 및 무엇이 들어간다? 수치. 그려보시라는 거죠. 도각선 및 수치가 들어가는데 이 도각선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이렇게 쓰면 이쪽을 우리 X축이라 하고 이쪽을 무슨 축이라 한다? Y축이라 합니다. 도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도각선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값이 만약에 10이면 여기다 10을 써주는 거예요. 요 값이 14면 여기에 14를 써주는 겁니다. 여기가 20이면 여기다 20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25면 여기에 25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대략적으로 이제 숫자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그 요 값은 얼마야? 4죠? 이 값은 얼마예요? 5죠? 왜 14에서 10을 빼면 이게 4고
25에서 20을 빼면 얘가 5잖아. 그럼 면적은 얼마? 20이죠. 나왔던 문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각선의 수치를 알면 이 도면의 포용 면적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도면의 포용 면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면 여기에 이렇게 10개 채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그 지번부여적에서 3번 도면이라는 건 3번 도면. 색인도. 그 다음에 여기에 용인시 운학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인시 운학동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소재를 의미하더라. 소재. 그리고 좀 작으니까 글씨가 크니까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3호. 왜 3호예요? 여기 3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이것을 지적도 제 몇 장 중 제 몇 호 이것을 제명이라고 하죠. 제명. 그리고 제명 끝에다가 뭐를 쓰려면 축척을 써줍니다. 1200분의 얼마? 1200분의 얼마? 1. 그 1200분의 1 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축척.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내용이 도각에 이렇게 쓰면 여기에다 써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도면에서의 가장 큰 기능은 요겁니다. 경계를 나타내 주는 거. 경계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번이 들어가고 지목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는 뭘까요? 주차장.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이 지목을 등록할 때 부호로서 등록한다 했죠. 두문자 또는 차문자로. 12에 여기에는 원이더라. 그럼 여기 원은 무엇이다? 유원치. 그 다음에 13에 장이더라. 그 얘는 뭐야? 공장용지. 여기 여백에 이렇게 산이라고 써 있어. 이건 지적도죠. 지금 현재. 지적도를 봤더니 산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 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 산의 의미는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하죠. 요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지적삼각점, 요게 지적삼각 보조점, 요걸 지적도근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면에는 이러한 측량 기준점, 삼각점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삼각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측량, 국가 기준점 중에 삼각점이라는 게 지적 삼각점 말고 국가 기준점에 삼각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기준점이에요. 도면에는 이와 같이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에 무엇도 등록이 된다?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도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이 존재하게 되면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들어가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도면의 등록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면에는요, 좀 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뭐를 비치하자? 도면을 비치하자 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은 지적도라고 하는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쓴단 말이야. 여기는 이렇게 뭐라고 쓴다? 좌표라고 딱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럼 왜 이 도면으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을까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모든 것을 좌표 갖고 측량하는 거, 도면 갖고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갖고 측량하는 겁니다. 경계를 보건도 좌표,
이 경계를 결정하는 것도 좌표, 분할할 때도 좌표. 됐죠? 그럼 이 도면이 왜 필요하느냐?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쳐다보면은 이러한 경계점들의 좌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 이 두 점 간에 뭐가 써있다? 좌표가 써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알면은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4.16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무엇이다? 경계점 간의 거리를 말하더라 이겁니다. 이쪽 도면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붙어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의 한함.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해서 그 지적 도면에 요게 들어가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이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에만 들어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디에만? 지적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뭐가 들어가면 틀려? 임야도에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틀려요. 자, 이제 교재 봅니다. 61페이지에 그림 그려져 있는 것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62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면 끝에 뭐라고 쓰고 좌표라고 쓰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 기재하고요. 동그라미 2번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고요. 3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 부여정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임표를 비치할 수 있다죠. 갖춰둘 수 있답니다. 갖춰둘 수 있다예요. 비치할 수 있다예요. 비치해야 한다 그럼 틀립니다. 4번은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전문적이긴 한데 지적도 시행지역은 거리를 5cm 단위로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임야도 시행지역은 거리를 50cm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이 1번부터 이제 3번까지 지문이 바로 밑에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도의 축척은 7종이고 임야도는 2종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은 4번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가 아니라 뭐야? 지적도가 되는 거예요. 지적도 이렇게. 밑에 축척 7개 설명해 드렸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법정 축척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5, 6, 30 이렇게 기억. 5, 6, 30 됐죠? 그러면 5, 6, 30이니까 1000하고 2000은 빼라 그랬잖아. 2000은 빼라 그랬지. 2000. 2000을 빼면 그 다음에 2000을 빼면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러니까 1000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미음.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니까 이거 정답은 4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5번. 요게 해설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서 1000, 2400, 3000, 6000.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요렇게 해서 29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그래서 등록사항만 벌써 이렇게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도 보면 기출문제가 하나 있을 텐데 57페이지로 보시면 공의전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모두 골라라. 지분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비율은 어디에만 들어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들어가요. 등록사항 3문제가 나온 거예요. 12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63페이지로 와서 지적도면에 복사가 나옵니다. 요 지적도면에 복사가 나오는데 도면은 누가 관리할까요? 소관청이 관리하겠죠. 복사는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냐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등록상 도면에 소재 지번 들어가죠.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 이렇게 보시면
소재와 지번은 이렇게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경계자표 등록부에는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부호도하고 뭐가 들어가? 부호도하고 부호 들어가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지목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목과 여기에 지목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지. 여기는 코드 번호와 함께 어떻게?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요? 부호로서 표기하더라 이겁니다. 두 문자 몇 개? 24개. 그 다음에 차 문자 몇 개? 4개. 이거 어떻게 기억하신다? 차, 장, 천, 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면적 안 들어가고요. 경계 들어가겠죠? 좌표 안 들어가고 소유자 들어갈 이유가 없고 고유번호 안 들어가고요. 도면번호 들어간다. 얘는 세모라고 볼게요. 왜 세모냐면 이게 도면번호거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할 거.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동 사유도 들어간다. 이동 사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죠. 뭐가 들어갔냐면은 도각선. 도각선 및 수치, 색, 인, 도, 제, 명,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위치, 그 다음에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경계점 간의 계산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우리가 기본 과정할 때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불필요한 것들은 굳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 과정하고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심화 과정이라 해서. 뭐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앞으로 이제 등록사항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거의 다 편안하게 이제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적 공부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 4장이죠.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토지 이동 쪽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